스푸마토는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유니온에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개발한 건데, 그 다음에 칸지안테는 뭐냐면 하나의 광원에서 피사체에 떨어지는 빛만. 화가님은 이렇게 전시회에 가면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아마추어가 그린 거나. 우린 잘 모르겠거든요. 딱 보면 알죠. 가까이서 보면 특히 붓터치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뭐 표현력에 대한 부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력은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의 압축이거든요. 예. 그 노하우의 압축인데, 노하우의 압축이 일정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좀 성숙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차이가 있겠죠. 딱 보면, 하긴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 저분이 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냥 막말 하는구나. 저도 이제 아나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워낙 또 교수님이고 또 워낙 많은 후학을 가르치니까 그런 게 보이겠어요. 그럼 마침 기법 얘기가 나왔는데, 르네상스의 뭐 4대 기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네. 알려주세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푸마토라는 게 있고, 유니오네라는 게 있고, 칸지안테, 그다음에 키아로스크로, 뭐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4가지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화가라면. 그러니까 스푸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림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종교화였거든요. 그렇죠. 종교화였기 때문에 종교화에서는 서사를 표현해내는 게 중요했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제자들이 어떠한 그 일을 했고, 이런 걸 그림으로 구현해내다 보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림에 작가 사인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동으로 막 그리고. 그런 정도로 그렸었는데,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과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중심에 세웠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적 사고가 들어가게 된 거죠. 르네상스 이전에는 미술이 예술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기술이었어요. 아, 기술.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신의 어떤 능력을 이해하거나 신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거나, 요런 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술은 천문학, 수학, 논리학, 음악, 이런 것들이 예술이었거든요. 아, 오히려 그게 예술이고? 그게 예술이에요. 그거는 신하고에 뭔가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천문학도 그렇고, 네. 음악도 그렇고. 근데 미술은 기술이었거든요. 르네상스 화가들이 뭔가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기적인 토대가 자본가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열정적으로 몰두할 수가 있었죠. 몰두하면서 거기에 많은 과학적 사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서사가 아니라. 그래서 개발해낸 게 다빈치의 스푸마토. 스푸마토는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흐릿하게 안개 낀 것처럼 네.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이제 스푸마토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유니온에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개발한 건데, 다빈치의 스푸마토가 살색이 있다면 거기에 점점 검정색을 섞어서 어두워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예. 라파엘로는 그거를 각각 면마다, 빛을 받는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마다 색을 써서 색으로 뽀얗게 넘어가게 만든 방법이거든요. 채도가 아니라 색으로. 예, 그러니까 채도가 더 높죠, 결과적으로. 예. 스푸마토는 차분하고, 예. 유니온에는 조금 화사하죠. 화사하고. 네. 그래서 다빈치 그림은 조금 묵직해요. 근데 라파엘로 그림은 조금 산뜻하죠. 산뜻하고. 그 다음에 칸지안테는 뭐냐면, 요건 미켈란젤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칸지안테를 가장 많이 쓴 대표 화가거든요. 근데 화가들 사이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게 되면 예. 무게감은 생기는데 예. 너무 시커매지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화사한 하늘 같은 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천국 뭐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게 되면 그림자 때문에 이게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늘인데. 하늘의 그림자가 지구 뭐 그런 네, 거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성당 벽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되어 있던 칸지안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자 부분을 그림자의 어두운 톤이 아닌 칼라로 집어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그림자 색깔이 달라갖고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그 기법이 내려온 거군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림자가. 네네네. 그림자가 막 푸른색이고 네, 막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그런 네. 기법이군요. 그 다음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예, 예. 대단한 작가가 있어요. 아, 카라바조 들어봤습니다. 네. 그 화가가 키아로스쿠로, 명암법 이런 말인데 하나의 광원에서 피사체에 떨어지는 빛만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내고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꽉 눌러버리는 그래서 주제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개발을 했었죠. 좀 어렵겠지만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나중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또 르네상스 그림 좋아하니까 야 이거 스푸마토 기법이네 뭐 카라바조가 그린 것처럼 그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 보면 스푸마토는 다빈치, 그다음에 유니온에는 라파엘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칸지안테 그림자를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상. 네네. 요거는 좀 아는 척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칸지안테. 아 이게 칸지안테구나 이거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키아로스쿠스. 요거는 하나의 광원을 좀 극단적으로 명암을 대비시키는 네네네. 그런 기법들. 그러니까 어두운 동굴 안에 촛불을 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예. 키아로스쿠로 기법이구나. 르네상스가 대단했네요. 이런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그렇죠. 혁신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도 이제 좋아하는. 그때 예술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술계, 예. 현재 예술계의 그 어떤 태동이 르네상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신하고의 접점이 있는 부분만 예술이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이런 뭐 미술도 그렇고, 뭐 음악에 파생되는 장르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 사고와 논리, 합리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게 르네상스 시대죠. 그렇군요. 기법 얘기 나온 김에 유화 그리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떡칠하는 것도 있고, 긁어내는 것도 있고, 뭐 뿌리는 분도 있고, 미세하게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기법이냐라고 알 수 있다면 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흐 그림 좋아하잖아요. 예. 예.